그녀가 먹고 싶었던 건 정말 짜장면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식어버린 짜장면 봉투 옆에서 두 사람은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할 비밀을 나누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은밀한 문 앞에서 생긴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장 초인종 너머의 시선. 어두운 골목 끝 작은 중국집 간판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네온 사인의 붉은 글씨는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불규칙하게 명멸했다. 장호는 매일 아침 기름 냄새가 가득 뺀 배달 가방을 메고 하루를 시작했다. 그 냄새는 이제 그의 피부 깊숙이 스며들어 샤워를 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삶의 일부가 되었다. 29의 장호에게 배달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었다. 대학을 졸업했지만 취업의 문은 좁았고 꿈이라는 단어는 먼 옛날 치워둔 낡은 옷가지처럼 느껴졌다. 그의 일상은 지루하고 단조로웠다. 새벽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좁은 골목을 누비고 초인종을 누르고 음식을 건네고 돈을 받아 돌아오는 단순한 반복이었다. 하루에 20번도 넘게 누르는 초인종 소리는 이제 그에게 기계적인 신호에 불과했다. 문이 열리면 무표정한 얼굴들이 나타났다. 바쁜 직장인들, 피곤에 찌든 주부들, 외로운 혼자 사는 사람들. 그들의 얼굴에서 장호는 자신의 미래를 보았고 그것은 늘 우울한 예감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특별한 주문이 생겼다. 늘 같은 주소, 늘 같은 사람. 청담동 끝자락의 조용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빌라의 2층. 계단을 올라가며 느끼는 묘한 설렘은 장호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풍기는 은은한 향수, 그리고 깊은 눈빛. 그 향기는 라벤더도 아니고 장미도 아닌 어떤 이름 모를 꽃의 향기 같았다. 마치 오래된 서점에서 맡을 수 있는 종이와 잉크, 시간의 냄새가 섞인 듯한 신비로운 향기였다. 그녀의 이름은 지연이었다. 그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현관문 옆에 붙어 있는 작은 명패를 통해서였다. 박지연. 세 글자의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서 어떤 선율처럼 울려 퍼졌다. 지연은 30살 후반쯤 되어 보였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를 따라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피부는 도자기처럼 희고 매끄러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장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이었다. 깊고 맑은 그 눈은 마치 고요한 호수 같았다. 그 속에는 어떤 슬픔과 그리움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건네는 말은 늘 같았다. 수고했어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것은 짜장 소스보다 더 진하게 장호의 가슴에 스며들었다. 그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마치 첼로의 가장 낮은 음처럼 가슴 깊숙한 곳을 울리는 떨림이 있었다. 그는 알았다. 그녀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는 것을. 매번 짜장면을 시키지만 정작 그녀의 손에는 젓가락 대신 책이 들려 있었다. 문틈으로 보이는 거실에는 책들이 가득 쌓여 있었고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 모든 것이 그녀만의 특별한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2장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향기. 지연의 현관문은 언제나 반쯤만 열려 있었다. 마치 그녀 자신처럼 완전히 열리지도 완전히 닫히지도 않은 채 문틈 사이로 따뜻한 빛이 새어나오고 그 뒤로 흐릿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장호는 그 빛을 바라보며 마치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을 보는 것 같은 신비로운 느낌을 받았다. 문틈 사이로 퍼져나오는 향기는 단순한 집안 냄새가 아니었다. 오래된 책에서 풍기는 잉크 냄새와 말린 꽃잎의 향기, 그리고 은은한 향초의 냄새가 어우러져 있었다. 그것은 장호가 지금까지 맡아본 어떤 향기보다도 특별했다.
마치 잊고 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깨우는 어떤 것이었다. 세 번째 배달을 갔을 때였다. 돈을 건네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장호의 손가락을 스쳤다. 매우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 장호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부드러웠고 체온은 따뜻했다. 그 온기는 손끝에서 시작되어 팔을 타고 올라가 마침내 그의 심장까지 도달했다. 지연도 그 순간을 느꼈을 것이다. 그녀의 눈이 잠깐 흔들렸고 볼이 미묘하게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장호의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날 밤 그는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따뜻함을 떠올렸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의 손끝은 여전히 따뜻했다. 비닐봉지에 담긴 짜장면보다 그녀의 눈빛과 향기가 더 선명히 남았다. 그날부터 장호는 지연의 주문을 기다리게 되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그녀의 주문이 없으면 이상하게 허전했다. 마치 하루의 하이라이트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골목을 지날 때마다 그녀의 집을 올려다보곤 했다. 2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으면 안도했고 꺼져 있으면 아쉬워했다. 지연은 늘 혼자 사는 것 같았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그녀의 집에서는 한 사람분의 생활 소음만 들렸다. 그녀는 결혼했을까? 연인이 있을까? 장호는 궁금했지만 차마 물어볼 수는 없었다. 다만 그녀의 왼손에 반지 자국만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었다.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집안에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슬프고 아름다운 선율이 문틈 사이로 새어나와 장호의 귀에 닿았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그녀가 단순히 아름다운 여자가 아니라 깊은 내면의 세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음악을 좋아하시는군요. 장호가 용기를 내어 말했다. 네, 특히 피아노 곡을 좋아해요. 지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떤 그리움이 깃들어 있었다. 당신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그 질문에 장호는 잠시 당황했다. 그동안 아무도 그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음악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서요. 그렇다면 언젠가 들려드릴게요. 좋은 음악을요. 지연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약속 같았고 초대 같았다. 3장 빗속의 초대. 그날은 장대비가 쏟아지는 저녁이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고 천둥 소리가 도시를 뒤흔들었다. 비는 마치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거세게 내렸다. 오토바이 바퀴는 미끄럽게 미끄러졌고 장호는 비에 흠뻑 젖은 채 지연의 집 앞에 도착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다. 비 때문에 배달이 지연되었고 지연의 집에 도착한 것은 밤 9시가 넘어서였다. 장호는 망설였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방문하는 것이 실례가 아닐까? 하지만 이미 음식은 준비되었고 그녀는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그녀는 망설임 없이 문을 활짝 열었다. 평소와 달리 완전히 열린 문. 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이 쏟아져 나왔다. 지연은 물에 젖은 장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 비 맞은 채 돌아가면 큰일 나요. 들어와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히지 않고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장호는 잠시 주저했다. 고객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마주하자 거절할 수가 없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당연하죠. 이런 비에 나가시면 안 돼요. 장호는 조심스럽게 현관을 들어섰다.
신발을 벗는 순간 그는 마치 다른 세계에 발을 들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집안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더 아름다웠다. 벽면 가득히 꽂힌 책들, 구석구석에 놓인 화분들, 그리고 은은한 간접 조명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분위기. 식탁 위에는 이미 김이 식어버린 짜장면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그 옆에는 예쁜 접시에 담긴 과일과 차 한 잔이 준비되어 있었다. 마치 손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앉으세요.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방 안의 공기는 따뜻했고 창문 밖으로 두드리는 빗소리는 마치 두 사람만을 위한 배경음악 같았다. 은은한 조명 아래 벽에는 오래된 액자가 걸려 있었다. 그 안에는 피아노를 치는 어린 소녀의 사진이 있었다. 아마도 어린 시절의 지연일 것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반쯤 비워진 와인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펼쳐진 책이 있었다. 그 순간 장호는 자신이 배달원이 아니라 오랜만에 초대받은 손님처럼 느꼈다. 이 따뜻한 공간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한 사람의 남자로 대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혹시 피아노를 치세요? 장호가 구석에 놓인 피아노를 보며 물었다. 예, 어릴 때부터 쳤어요. 요즘은 가끔씩만 치지만요. 지연이 피아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 눈빛에는 어떤 그리움이 서려 있었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 놓이자 부드러운 선율이 흘러나왔다. 장호는 넋을 잃고 그 연주를 들었다. 지연의 옆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았다. 고개를 살짝 숙이고 건반에 집중하는 모습, 긴 손가락이 피아노를 터치하는 모습, 그리고 음악에 몰입한 평온한 표정. 그 모든 것이 장호의 몸을 자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았다. 연주가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다. 오직 창밖의 빗소리만이 그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다. 아름다워요. 장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고마워요. 지연이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이전보다 더 따뜻하고 깊었다. 사장, 차 한 잔에 옮기. 지연은 수건을 가져와 장호의 머리에 얹어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물기를 닦아주는 그 손길에는 어머니의 손길 같은 따뜻함과 동시에 여자의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다. 살짝씩 등에 닿는 그녀의 볼록한 가슴 때문인지 장호의 심장은 오토바이 엔진처럼 거칠게 뛰었다. 머리가 다 젖었네요. 감기 걸리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 걱정이 진심이라는 것을 장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녀가 자신을 단순한 배달원이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을. 잠시 쉬었다가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에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장호는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도 자신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희미한 예감이 들었다. 지연은 부엌에서 차를 우렸다. 그녀가 차를 우리는 동안 장호는 거실을 둘러보았다. 책장에는 다양한 종류의 책들이 꽂혀 있었다. 그 중에서도 시집이 유독 많았다. 시를 좋아하시는군요. 장호가 말했다. 네, 시는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 같아요. 지연이 차를 들고 돌아오며 대답했다. 특히 외로울 때요. 그 말에서 장호는 그녀의 깊은 외로움을 느꼈다. 이렇게 아름답고 지적인 여자가 왜 혼자 살고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차마 묻지는 못했다. 따뜻한 차를 건네는 순간 다시 손끝이 닿았다. 이번에는 우연이 아니었다. 지연이 의도적으로 그의 손을 만진 것이었다. 아주 사소한 접촉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 감춰졌던 긴장감은 한순간에 터져 나왔다.
장호는 차를 마시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연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나자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방 안의 초침 소리는 사라지고 남은 것은 서로의 호흡뿐이었다. 당신은 지연이 말을 시작했다가 멈췄다. 네, 당신은 특별해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요. 그 말에 장호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는 그저 평범한 배달원일 뿐인데요. 아니에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의 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당신은 꿈을 가진 사람이에요. 단지 잠시 길을 잃었을 뿐이죠. 그 말에 장호는 놀랐다. 어떻게 그녀가 자신의 내면을 그렇게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을까? 그동안 자신도 잊고 있던 꿈들이 가슴 깊은 곳에서 꿈틀거렸다. 당신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장호가 되물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피아노를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항상 계획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 말에는 깊은 상처와 체념이 담겨 있었다. 장호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지만 지금은 그 상처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아직 늦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장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럴까요? 지연이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위로,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담겨 있었다. 외부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이 작은 공간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안전한 피난처 같았다.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꿈에 대한 이야기, 상처에 대한 이야기,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눈빛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기에 굳이 모든 말을 다 할 필요는 없었다. 때로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더 많은 것을 전달했다. 시간이 흘러 비가 조금 약해졌을 때 장호는 일어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 따뜻한 공간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이 여자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장호가 아쉬움을 담아 말했다. 네. 지연도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조심히 가세요.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장호는 돌아보았다. 지연이 문 앞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무언의 약속을 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약속을. 오장 말보다 깊은 대화. 그날 이후 지연의 주문은 더욱 잦아졌다. 이틀에 한 번, 때로는 매일. 하지만 정작 그녀가 음식을 다 먹는 모습을 본 적은 없었다. 마치 음식은 핑계에 불과하고 진짜 목적은 따로 있는 것 같았다. 장호도 마찬가지였다. 지연의 주문이 들어오면 다른 어떤 배달보다 그것을 우선시했다. 심지어는 동료들에게 부탁해서라도 그 배달은 자신이 가려고 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지연은 이미 단순한 고객을 넘어서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장호가 도착했을 때 지연은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눈이 조금 부어 있었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쉬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았다. 괜찮으세요? 장호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지연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이전의 자연스러운 미소와는 달랐다. 혹시 들어가서 이야기라도. 장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지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혼자 있기 싫었던 것 같았다. 집안은 평소보다 어두웠다. 지연이 간접 조명만 켜둔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장호도 조심스럽게 그 옆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었지만 그 거리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웠다. 오늘 옛날 친구를 만났어요.
지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대학 때 같이 음대를 다닌 친구였는데 그 친구는 지금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말에서 장호는 그녀의 아픔을 느꼈다. 자신이 포기한 꿈을 다른 사람이 이루고 있는 것을 보는 마음이 어떨지 그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힘드셨겠어요. 장호가 조용히 말했다. 네, 정말 힘들었어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친구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제가 포기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고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지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였는데 병원비며 생활비며 갑자기 모든 것이 제 어깨에 올라왔죠. 음악을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에 장호의 가슴이 아팠다. 그녀가 왜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지, 왜 그 깊은 눈에 슬픔이 서려 있는지 이제 알 것 같았다. 지금도 후회하세요? 장호가 물었다. 때로는 후회해요. 하지만 후회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잖아요. 지연이 쓸쓸하게 웃었다. 그냥 가끔 이렇게 혼자 있으면 외로워요. 그 순간 장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연은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지만 손을 빼지는 않았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장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적어도 지금은 제가 여기 있잖아요. 그 말에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외로움과 아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고마워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많은 것을 전달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침묵이었다. 짧은 웃음, 긴 침묵, 그리고 시선의 교환.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어쩌면 두 사람은 말보다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묘하게 변했다. 마치 오래된 악보 위에 새로운 음표가 하나씩 적히듯 두 사람만의 선율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지연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을 되찾았다.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이른 감정이었지만 분명히 특별한 무언가였다. 장호는 더 이상 평범한 배달원이 아니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그는 한 여인의 눈 속에서 한 남자로서의 자신을 발견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자존감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장호가 일어날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이가 있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위로, 그리고 새롭게 피어오르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내일도 볼 수 있을까요? 장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제든지 환영해요. 지연이 따뜻하게 대답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침대에 누워 서로를 생각했다. 장호는 지연의 따뜻한 손길을 떠올렸고 지연은 장호의 진심 어린 위로를 되새겼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다. 6장 은밀한 합주.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장호는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지연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배달이 아니었다. 단지 그녀를 보고 싶어서, 그녀와 함께 있고 싶어서였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지연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장호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환한 미소로 바뀌었다. 배달이 있었나요? 지연이 물었다. 아니요.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장호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 말에 지연의 볼이 살짝 붉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당황하지 않고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요. 집안은 촛불로만 밝혀져 있었다. 은은한 촛불빛이 방 안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어디선가 향초의 달콤한 냄새가 풍겼다. 평소보다 더 로맨틱한 분위기였다. 특별한 날인가요? 장우가 물었다. 아니에요. 그냥 오늘은 이런 기분이었어요. 지연이 수줍게 대답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훨씬 가까운 거리였다. 장호는 지연의 향기를 더 선명하게 맡을 수 있었다. 그 향기는 라벤더와 바닐라가 섞인 것 같았는데 그녀의 체온과 어우러져 더욱 매혹적으로 느껴졌다. 요즘 어떠세요? 지연이 물었다. 예전과는 달라요. 장호가 대답했다. 당신을 만난 후로 모든 게 달라 보여요.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꿈이 생겼어요. 아니,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찾았어요. 장호가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 덕분에요. 그 말에 지연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도 마찬가지였다. 장호를 만난 후로 그녀의 일상도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그를 기다리는 설렘, 그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안정감, 그리고 다시 피어오르는 희망. 저도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을 만난 후로 다시 피아노를 치고 싶어졌어요. 다시 꿈을 꾸고 싶어졌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만났다. 그 순간 공기가 전기로 충전된 것 같았다. 마치 자석처럼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이끌렸다. 마침내 두 사람은 서로의 거리를 좁혔다. 먼저 손이 닿았다. 장호의 손이 지연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그 손길은 마치 나비의 날개처럼 가벼웠지만 동시에 불꽃처럼 뜨거웠다. 지연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그녀의 길고 곱슬한 속눈썹이 촛불의 그림자를 만들었다. 장호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손끝은 건반이 되고 숨결은 현악기가 되었다. 두 사람의 손이 만날 때마다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처럼 아름다운 화음이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들의 호흡이 섞일 때마다 바이올린의 선율처럼 감미로운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합주처럼 두 사람은 하나의 선율을 만들어냈다. 그 선율은 세상에 들려줄 수 없는 곡이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누구보다 크게 울려 퍼졌다. 장호의 입술이 지연의 이마에 닿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뺨으로 마침내 그녀의 입술로 향했다. 그 첫 번째 키스는 마치 새벽 이슬처럼 부드럽고 순수했다. 두 사람의 마음 속에서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했다. 창밖의 빗방울은 유리창을 두드리며 리듬을 맞췄다. 심장은 고동을 울리며 북소리를 더했다. 그리고 그 방 안은 두 사람만의 작은 오케스트라가 되었다. 지연의 손이 장호의 어깨를 감쌌다. 그 손길에는 오랫동안 혼자였던 외로움을 달래려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장호도 그녀를 더 깊이 안았다. 마치 그녀를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 사람의 몸이 점점 가까워졌다. 장호는 지연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고 그녀의 향기에 깊이 취했다. 지연은 장호의 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안정감을 느꼈다. 싫으면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만하겠습니다. 장호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다. 아니요, 더 아니 끝까지 해주세요. 그들의 사랑은 격정적이면서도 부드러웠다. 마치 폭풍우 속의 고요한 눈 같았다. 거친 바람이 불어도 중심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런 사랑이었다. 촛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도 함께 춤을 추었다. 벽에 비친 그림자는
마치 한 몸처럼 얽혀 있었다. 아, 그 순간만큼은 배달원과 손님의 경계는 사라졌다. 세상은 멀리 사라지고 그 공간은 오직 두 사람만의 세계가 만들어졌다. 찌걱찌걱, 사랑해요. 장호가 지연의 귓가에 속삭였다. 저도 사랑해요. 지연이 대답했다. 그 말들은 방 안의 촛불처럼 작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을 환하게 밝혔다. 7장, 다시 찾아온 초인종. 며칠 뒤 또다시 짜장면 주문이 들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장호도 지연도 알고 있었다. 그 주문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서로에 대한 그리움의 표현이었고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간절한 신호였다. 장호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짜장면뿐만 아니라 탕수육과 군만두도 함께 포장했다. 그리고 작은 꽃다발 하나를 몰래 준비했다. 가을국화였다. 그녀가 좋아할 것 같았다. 초인종이 울리는 순간 그것은 은밀한 신호가 되었다. 문 앞에서의 짧은 눈빛, 잠깐의 미소, 말없는 합의. 그 모든 것이 다시 한번 두 사람만의 합주가 시작될 것임을 알려주었다. 문이 열리자 지연이 나타났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아름다웠다. 연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을 한쪽으로 넘겨 목선이 드러나 있었다. 그 목선은 백조처럼 우아했다. 어서 와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미소에는 연인을 맞이하는 설렘이 가득했다. 이것도 함께요. 장호가 꽃다발을 내밀었다. 지연은 깜짝 놀라며 꽃다발을 받았다. 고마워요. 정말 예뻐요. 집안은 더욱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테이블에는 예쁜 식탁보가 깔려 있었고 캔들이 여러 개 켜져 있었다. 마치 특별한 데이트를 위해 준비한 것 같았다. 혹시 저를 기다리고 계셨나요? 장호가 웃으며 물었다. 글쎄요. 지연이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두 사람은 마주 앉아 함께 식사를 했다. 하지만 정작 음식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더 달콤했다.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셨다. 달콤한 화이트 와인이었다. 와인잔을 기울일 때마다 두 사람의 거리는 더욱 가까워졌다. 피아노 연주 좀 들려주실래요? 장호가 부탁했다. 지연은 기꺼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장호는 피아노 옆에 서서 그 연주를 들었다. 지연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얼마나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는지를. 연주를 들으며 한껏 몸이 달아오른 장호는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연이 고개를 돌리자 두 사람의 얼굴이 아주 가까워졌다. 아름다워요. 장호가 속삭였다. 음악이요? 당신이요. 그 말에 지연의 마음이 녹았다. 그녀는 일어나서 장호를 마주 보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먼저 그의 목에 팔을 둘렀다. 두 번째 키스는 첫 번째보다 더 깊고 진했다. 마치 오랫동안 목말랐던 사람이 감로수를 마시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의 마음속에서 사랑의 불꽃이 더욱 활활 타올랐다. 오늘은 더 깊게 느껴주세요, 장호 씨. 쓱, 촉촉, 8장, 비밀의 신호. 이제 장호는 배달을 나설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오토바이를 탔다. 오토바이의 굉음은 그 두근거림을 감추려는 듯 더 크게 울렸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설렘은 그 어떤 소음으로도 감출 수 없었다. 동료들은 장호의 변화를 알아챘다. 평소보다 더 밝아진 표정, 더 부지런해진 모습. 누군가는 장호야, 너 요즘 좋은 일 있냐? 고 물었지만 장호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이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지 않았다. 오직 지연과만 나누고 싶은 소중한 비밀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불안감이 몰려왔다. 사실 지연은 남편과 사별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다. 어느 날 지연은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장호에게 저녁 식사를 직접 만들어주고 싶었다. 짜장면이 아닌 그녀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말이다. 그날 오후 장호에게 문자가 왔다. 오늘은 짜장면 말고 다른 게 먹고 싶어요. 대신 당신이 오면 안 될까요? 장호 씨한테 꼭 해야 할 말도 있고요. 그 문자를 본 장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다. 그는 즉시 답장을 보냈다. 물론이죠. 몇 시에 갈까요? 7시에요. 기다릴게요. 장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쳤다. 꽃집에 들러 장미 한 송이를 샀다. 빨간 장미였다. 사랑의 고백을 의미하는 꽃이었다.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이번에는 배달 가방도 오토바이 헬멧도 없었다. 그저 한 송이 장미와 설레는 마음만 가지고 왔다. 문이 열리자 지연이 앞치마를 두른 채 나타났다.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장호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음과 동시에 그날따라 지연에게서 불안함이 느껴졌다. 어서 와요, 장호 씨. 온종일 기다렸어요. 두 사람은 지연이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를 했다. 그리고 어렵게 지연은 입을 열었다. 장호 씨, 해야 할 말을 오늘은 꼭 해야 할 것 같아요. 사실 전 결혼을 했었는데 남편이 얼마 전에 사고로 죽게 되었어요. 지연이 우연찮게 시켜 먹었던 중국 집배달원 장호에게서 남편을 느꼈던 것이다. 장호는 혼란스러웠지만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이 장호를 더욱 흔들어 놓았다. 장호는 그런 그녀를 꽉 껴안았고 지연도 아무 말 없는 그의 손길에 위로를 받았다. 지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다시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은 새로운 이름을 가졌지만 어쩌면 오래전 남편이 남겨둔 따스함 위에 피어난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사랑이었다. 그들은 다시금 사랑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저 배달원과 단골 손님이 아닌 서로에게 특별한 남자와 여자가 되어 몸을 섞고 마음을 주었다. 그 작은 중국집의 짜장면이 맺어준 인연. 초인종 소리로 시작된 사랑. 두 사람은 이제 알고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평범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을.